네, 수요일 아침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 이슈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자, 뭐가 있습니까?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실적을 내놓는 이번 주 실적 시즌 본격화합니다만 오늘 특히 실적 내놓는 기업들 많습니다. 실적 기대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실적 기대주를 첫 번째 이슈로 꼽은 이유가 최근 국내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증시를 지탱하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4.5%, 코스닥 지수가 6.6%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좀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는데 증시 부진을 타개할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실적 기대주를 노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데요. 이 중에서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7.3% 늘어난 9,180억 원을, 영업이익은 15.5% 증가한 2,2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생산량 확대와 원달러 환율 강세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물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4%, 0.8%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부문 이익 증가와 건설 부문 신규 수주 호조에 따른 겁니다. 여기에 패션 부문도 성수기 효과와 온라인 매출 성장 지속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LG이노텍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9%, 영업이익은 1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재 부품 기업인 LG이노텍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 원달러 환율 강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LG이노텍 주가는 너무 지지부진한데 조금 더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오션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관심이 많은 반도체 얘기입니다. 반도체 드디어 최근에 급등하던 게 약간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상승했는데요. 다만 이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증권가에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이 90%에 달했다면서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 불황이 좀 끝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업황 악화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SK하이닉스는 2022년 말부터,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부터 감산을 시작한 바 있는데요. 이때 가동률이 60%까지 추락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대폭 상승한 겁니다. 낸드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간 것은 AI 기업들이 이 서버를 증설하면서 추론용 데이터 저장 장치인 낸드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이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계 투자 사이클이 정점에 달했다면서 1분기 실적을 볼 것이 아니라 2분기 이후 흐름에 좀 주목해라라는 분석인데요. KB증권은 반도체 기업들이 2분기 이후 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이 재고가 점차 줄어들면서 재고를 다시 쌓아야 할 그런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보통 재고 확충 시기에선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20%까지 가파르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이익률이 이 상승폭과 속도가 좀 크게 둔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연초 같은 그런 상승률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건데 당분간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엇갈린 분석들이 업계에서 지금 나오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세계에서 시가 중에 가장 큰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10% 급락했던 충격을 딛고 어젯밤에도 우리 박 기자 얘기대로 어젯밤에도 3% 넘게 지금 뛰면서 $800 이상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회복을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빠르게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역점을 주려는 사업 부문을 분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기존 조선해양사업부에서 이 해양에너지 부문을 따로 떼어낸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하니까 떼어내겠죠. 네, 맞습니다. 정기선 HD 현대부회장이 그룹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독점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조선사업부는 상선 사업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양에너지사업본부를 출범할 예정인데요. 초대 본부장에는 원광식 전 해외공사 부문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해상 플랜트 등 이 해양 산업은 한때 국내 조선업체에게 있어서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해서 실적의 발목을 잡는 좀 골칫거리로 여겨진 바 있는데요.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1분기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해양 사업부만큼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 사업부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이 해양 에너지 사업이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풍력 에너지 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풍력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선과 해양사업부 분사는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만년 적자 사업이었던 해양사업부를 떼어나게 돼서 실적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고, 따로 떨어져 나온 이 해양에너지사업본부는 회사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향후 HD 현대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게 HD 현대중공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엔화 지금 키워드로 가져왔단 말이죠. 네. 엔화가 사실 약세, 엔 달러 환율이 거의 155엔, 달러가 강세이니까 엔화가 약세인 측면도 있지만 원화에 대해서도 힘을 잘 못 쓴단 말이죠. 지금 100엔당 900원 밑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역대급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5엔 부근까지 오르면서 34년 만에 최저가로 좀 떨어졌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4.7엔까지 치솟았는데요.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4엔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9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초 140엔대를 좀 유지했지만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확대되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혜주에 좀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행항공주가 꼽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선 대한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공격적인 항공편 증설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높은 여행 수요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엔화 약세로 최근 일본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관광국 데이터를 확인해봤는데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308만여 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여행 수요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올 하반기 실적에도 계속해서 여행주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를 제외하고 여행 항공주 주가가 대부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 수요 확대에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주가 반등 기대감이 좀 높은 만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막 급등하면서 지금 항공주들 줄줄이 지금 나락으로 갔었는데 네. 여행 특히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여행 수요 확대에 따른 그런 수혜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